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고 항상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꿈을 찾아 나선 청년 김민 씨의 서울살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낯선 소음으로 가득했던 서울의 첫날 밤을 지나 그는 이제 꿈의 입구와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힘겨운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고단하지만 빛나는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3부 낯선 도시의 푸른빛 소음과 활기 사이. 서울에서의 첫날 밤, 김민은 끝없이 이어지는 소음의 물결 속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고향의 고요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끊임없는 자동차 엔진 소리, 멀리서 울렸다. 잦아드는 구급차의 사이렌은 이 거대한 도시의 쉼없는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소음들은 그를 밤새도록 몇 번이나 잠에서 깨웠고, 그는 자신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유기체 속에 던져져 있음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새벽녘 얇은 창문 틈으로 스며든 도시의 차가운 푸른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채웠을 때 그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그 차가운 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 홀로 서울의 금호동 옥탑방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는 학원 등록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금호동의 아침은 지극히 생활적인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숨가쁘게 오가는 마을버스의 거친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뒤섞여 생경한 활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들은 낯설었지만 김민에게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도시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는 점차 익명의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사당역에 도착했을 때 출근 인파는 가히 거대한 물결과 같았습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 학생들, 분주한 발걸음들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역 안팎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민은 그 물결에 휩쓸려가는 이름 없는 입자가 되어 비로소 서울 시민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단지에 그려진 약도를 따라 도착한 곳은 사당역 근처의 반듯하고 세련된 상업 빌딩이었습니다. 사당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학원. 통유리로 된 깔끔한 입구와 모던한 외관은 그가 고향에서 막연히 상상했던 낡은 학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련된 입구를 지나 학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민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환한 조명 아래 정돈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쾌적한 냉난방 시설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와 종이 냄새가 그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넓은 강의실마다 새하얀 제도판들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은 깊은 집중 속에 앉아 저마다의 건축적 상상력을 도면 위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와 희미하게 코를 찌르는 마카펜 냄새는 이 공간이 단순한 교육 장소가 아닌 미래의 공간을 창조하는 현장임을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벽면에는 선배들이 완성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섬세한 명암과 원근법이 살아있는 투시도들, 도시의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정교한 조감도들이 그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꿈꾸던 세계의 입구였습니다. 김민은 깔끔하게 정돈된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친절한 인상의 여성 직원 2명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에게 학원 커리큘럼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그의 간절한 눈빛에 공감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학원 등록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김민은 드디어 어머니가 쥐어주신 돈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 돈의 상당 부분이 등록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은 벅찬 기대감과 동시에 무거운 현실감으로 채워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제 겨우 몇만 원 남짓. 이 세련되고 풍요로운 공간 속에서 그의 얼마 남지 않은 돈은 유독 초라하고 불안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개강은 다음 주 월요일. 그는 이제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과 바닥을 보이는 돈으로 서울살이의 첫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는
당장의 현실을 지탱해줄 수입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의 절박한 생존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4부 꿈과 현실의 이중생활 다산 케이블과의 조우. 그날 오후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꿈을 품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출구의 가판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벼룩시장 신문을 한 부 집어들었습니다. 좁은 방바닥에 신문을 펼치자 그의 막막한 현실처럼 빽빽한 활자들이 눈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초보 가능, 숙식 제공, 고수입 보장 온갖 유혹적인 문구들이 가득했지만 학원 수업 시간을 반드시 맞춰야 하는 그에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일자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신문 구석,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광고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다산 케이블, 성실한 직원 구함, 초보 가능, 시간 조절 가능. 이 6글자, 시간 조절 가능은 그에게 내려진 운명적인 빚과 같았습니다. 케이블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이제 상황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주머니 속에 동전을 꺼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간절하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이 찾아간 곳은 종로의 낡은 상가 건물에 위치한 다산 케이블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강한 철과 고무의 냄새, 그리고 둔탁한 기계 소리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사무실 겸 작업 공간은 온갖 두껍고 가는 전선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혼잡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전선을 정리하는 4명의 남자 직원들. 그 중에는 인상 좋은 50대가량의 연장자 한 분과 서류 정리를 담당하는 한 명의 젊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뚝뚝한 인상의 부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장은 그의 훤칠하고 깨끗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깔고 투박하게 물었습니다. 힘쓰는 일인데 해봤어? 보기엔 도련님 같구만. 괜찮겠어? 김민은 더 이상 자신의 사정이나 각오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강한 눈빛으로 부장의 시선을 응시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 후 인상 좋은 사장님이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민은 조심스럽게 인테리어 학원 개강 때문에 퇴근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그의 간절한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학원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김민의 서울 첫 직장, 다산 케이블에서의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고되고 힘겨웠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거대한 드럼에 촘촘히 감겨있는 두꺼운 전선들을 주문서에 따라 정확한 길이로 재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굵은 전선을 지지대 위로 옮기고 무거운 릴을 돌리고 강철 칼날이 달린 절단 기계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은 온몸의 뼈가 삐걱거리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그가 꿈을 그리기 위해 섬세하게 가꾸어야 할 손은 이제 현실을 버텨낼 돈을 벌기 위해 거친 전선을 움켜쥐고 굳은 살이 박혀가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온종일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오를 때면 김민은 낮에 보았던 다산 케이블 현장의 거친 냄새와 소음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당동 학원의 환한 풍경만이 가득했습니다. 한낮에는 거대한 드럼을 굴리고 거친 전선을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샤프를 쥐고 섬세한 도면을 그리는 창조를 하는 삶. 그의 학원에는 원장님의 굳건한 가르침 아래 뛰어난 실력을 갖춘 아름다운 담임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김민은 그들이 가르치는 꿈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현실에서 이중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20세 김민의 서울은 이제 꿈이라는 희망의 궤도와 현실이라는 고단한 노동의 궤도, 이 두 개의 극명하게 다른 궤도를 힘겹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통과 열정은 과연 이 도시에서 빛나는 미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